영화병동 24시. 여보세요? 영화병동 24시입니다. 네, 오늘도 불필요한 퍼포먼스로 시작한 영화병동 24시. 저는 조성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학생교육원 교사 김주광입니다. 이야, 오늘 김종호 선생님 굉장히 크리미한 복장이 너무 좋은데요? 예, 너무 크리미해. 아니, 피부톤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얼굴에 흑당. 아. 예, 요새 유행하는 흑당. 그렇군요.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주 좋습니다. 예, 컵이랑도 또 색깔이 잘 맞나요? 얼굴이 더 시커매 보이지 않을까 약간 걱정돼요. 아이고, 아닙니다. 예. 너무 세련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훌륭합니다. 모지고 따뜻하게 보이네. 오늘의 영화는 소셜 포비아. 소셜 포비아. 이야, 소셜 포비아는 우리가 얼마 전에 했었던 잉투이랑 또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상당히 있죠. 스토리적으로도 굉장히 연관성이 예. 있고요. 소재나 뭐 네. 여러 면에서. 소셜 포비아가 그 당시에 개봉됐었을 때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예. 네. 변유아라는 배우를 또 발굴한 영화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하지만 정작 변유아님도 유명해졌지만은 진짜 유명해주신 분은 또 따로 있고. 따로 있죠. 네. 양계 TV. 그렇군요. 네. 소셜 포비아가 현대 문화를 제대로 꼬집으면서 요즘 학생들과 성인분들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변요한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고요. 네. 지웅이라는 지웅. 역으로 네,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친한 친구 용민. 용민. 이 둘은 경찰 네. 고시를 노량진에서 노량진에서 지휘하는 하죠. 예, 네. 전형적인 그 노량진의 고시생 네.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예, 어느 날 트윗이 뜨는데 네. 휴가 나온 군인이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는데 자살했습니다. 예, 그 가슴 아픈 사건에 네. 민하영이라는 여자애가 되게 조롱을. 예, 네. 대단한 조롱을 예, 네. 어떤 조롱이냐 네. 저승에서 마저 뺑이 치시길 예, 그러면서 네. 웃음 이모티콘까지 네. 여기에 이제 분개한 남자들이 댓글 테러 민하영 키보드 워리어들이 네. 달라붙은 거죠. 달라붙어서 난리를 칩니다. 네. 요즘 예. 용어로 이걸 어그로라고. 그쵸, 뭐 어그로라고 봐야겠죠. 네네. 미나영의 어그로라고 봐야겠죠. 미나영이 근데 이런 트윗을 댓글이 올라올 때마다 보통 댓글이 막 오면 또 쫄아서 막 이렇게 꼬리 그렇습니다. 내리고 꼬리 내려야 되죠. 예, 사과할 수 있는데 전혀 굴하지 않고 무려 8개의 트윗을 예, 쫙쫙쫙쫙 예, 끝까지 조롱조롱 찌질한 남자들아 덤벼봐라. 그렇죠. 예, 그런 덤벼봐라 뭐 거의 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말 격분한 네. 8명의 남자가 모이는데 양계 TV라는 네. 계정을 운영하는 예, 류준열님. 류준열님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예. 정말 양아치 같은 관종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8명 정도가 모여요. 네. 근데 우리가 거기 응징하러 가자. 응징하러 가자. 근데 거기에 지웅과 용민 이 두 음. 친구 아까 저희가 주인공으로 말씀드렸던 이 두 친구가 합세를 합니다. 네. 전혀 모르는 8명이지만 그 목적 하나를 갖고 예. 현피 예, 뜨자. 그래서 현피 음. 이 현피라는 말을 저도 사실 몰랐는데 네. 제가 많이 모르거든요 그런 걸. 이제 현실 플레이어 킬이라고 예, PK. 예, PK 진짜 가서 네. 뭐 맞짱을 뜨자 제재를 응징하겠다. 가하자. 예. 네. 그래서 그걸 라이브로 이 노트북과 캠을 연결한 상태로 예, 정말 미나영 집까지 네. 8명의 남자가 찾아갑니다. 네. 그 여자 분 하나를 처단하기 위해 네. 가니까 아파트 문이 열려 있어요. 2층인데 네. 이 도발 봐라. 예, 그래서 어이구 문까지 열어놨어. 예, 그래서 막상 앞에 가니까 주저주저 하다가 두 명이 딱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목을 매달아 죽은 미나영을 발견하고 저거죠. 예, 난리가 나죠. 오. 멘붕이 오고. 근데 그 장면을 실수로 계속 이게 또 방송에 실시간으로 송출됐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나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미나영 목 매달아 있는 미나영까지. 근데 이제 지웅이가 딱 보니까 그래도 지웅이가 주인공이고 가장 조금 뭐랄까 정의롭다고 해야 될까요? 관찰자적인 예,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인데 네. 예, 이 미나영의 손이 살짝 까딱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빨리 일단 풀자. 네. 빨리 이거 끊어. 네. 이렇게 했지만 예, 미나영은 죽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데 예. 예, 경찰들은 어쨌든 이 사건 상황을 보니까 얘네가 직접 죽인 어떤 타살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살이긴 하지만 하지만 위협을 강했다. 그렇죠. 네. 예, 너 결국 너네가 죽인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방송으로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8명의 남자 양계 TV를 중심으로 현피하러 간 이 아이들이 거의 매장당하는 분위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지웅, 이 한 명인 지웅이가 얘 노량진에서 경찰고시 준비하는 애인데 헐 대박 이런 인간이 경찰을 한다고?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지웅이 신상이 털려요. 예, 신상 털기 예.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렇죠. 여기서. 신상 털기. 네. 그래서 지웅이가 이제 고시 공부 때문에 핸드폰까지 막 네. 집에다 냅두고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네. 뉴스에까지 본인이 이렇게 네. 나오니까 예, 집에 가서 확인합니다. 핸드폰 키자마자 불특정 다수로부터 200 몇 통의 문자 메시지. 예, 엄청난 공격이 또 그렇죠. 들어왔죠. 욕설이겠죠. 이걸 알고 막 멘붕이 와서 이대로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용민이가 야,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범인이야. 우리 안 돼. 이거 분명 타살이야.
영상을 보니까 그렇죠. 자살하는 여성분이 미나영이 세탁기를 돌려놓고 삥뽕삥뽕한 소리가 들려요. 삥뽕삥뽕 세탁기 소리를 듣고 용민이 역시 경찰을 또 준비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단서를 날카롭게 찾고 야 자살을 하는 애가 세탁기를 돌려? 말이 안 되죠. 이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카페를 만듭니다. 진실을 미나영의 진실을 찾는 사람들 민진사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찾아 나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미나영이 백화라는 닉네임을 쓰는 아주 유명한 독설가로 유명한 친구였다는 걸 알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수분해 해버리는 그렇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털려버린. 그래서 그 백화 여성분에게 털린 남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거기 그 유명한 도더리, 장세민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장세민, 도더리 및 여기 털린 리스트 얘네 중에 범인은 있다. 이런 가정하에 8명이 여기저기 쑤시고 찾아다니면서 벌어지는 뭐 촌극들도 있고 결국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되죠. 바로 미나영이 8개의 남성들을 도발하기 위해 남겼던 트윗이 사실은 미나영이 남긴 게 아니라 맞습니다. 계정을 해킹해서 그 해킹한 사람이 일부러 미나영을 털기 위해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도더리라는 그 이 단서가 이렇게 앞글자를 쭉쭉쭉 8개의 트윗에 앞글자를 쭉쭉쭉 모으면은 거기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걸 세로 드립이라고 하죠. 세로 드립. 세로 드립이라고 하나요? 그 세로 드립이 민하영 관광 나 도더리다. 그래서 결국 도더리구나. 근데 그 도더리가 결국에 나중에 누구로 밝혀지냐? 바로 용민으로 밝혀집니다. 결국에는 소름 돋죠. 그렇습니다. 이 도더리라는 사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가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실제 있었던 아이디예요. 그 사건에서도 차용한 이름을 그대로 썼죠. 이게 잉투기랑도 조금 닮은 점이 있습니다. 있었던 사건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한 거고요. 확실히 좀 현실에서 모티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은 모티브 할 게 진짜 많아요. 사건 사고가 하나 넘쳐나니까. 그러네요 정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소름 돋는 이제 그 카페를 만든 이 주인공인 도더리가 결국은 살인범으로 지목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나머지 7명의 그 한 팀이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도더리를 털러 가는 PK하러 가죠. 또 현피하러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현피를 하러 갔더니 미나영 때랑 아주 비슷해요. 또 이 도더리가 우리 용민이가 또 목을 매달고 자살하려고 하고. 근데 다행히 아직 죽진 않고 이렇게 뭔가 약간 어설프긴 했죠. 캑캑캑 되면서 뭔가 더 우스워진 그 모양새가 죽지도 못하고 우스워진. 그래서 이 용민이는 이미 갈 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칼을 들고 현피하러 온 아이들을 위협하면서 칼로 이렇게 살짝 막 스치면서 찌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씁쓸하게. 그러나 결국에는 실제로는 미나영은 자살이었죠. 자살이었죠. 그거를 이제 그 웹캠을 설치해주고 뭐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도 또 그 웹캠 설치해주면서 거기에 스파이웨어를 심었어요. 그렇죠. 해킹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그래서 미나영이 죽기 직전 그 영상을 또 도더리와 함께 봅니다. 함께 본 결과 자살이 맞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멘트에서 지웅이의 멘트로 끝나는데 나는 경찰 고시에 합격을 했다. 그리고 용민이는 사라지고 또 사라졌죠.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자살이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미나영이 누군가에 의해 타살되었음을 믿고 있다. 이렇게 씁쓸하게 지웅이의 그 멘트로 영화는 끝을 냅니다. 이제 타지니오 사건이랑 굉장히 믹스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타블로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학력이라든가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할 여지가 있다라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청합니다라는 카페가 만들어졌고 아주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진실임을 다 검증을 했지만 그분들은 결코 믿으려 하지 않았죠. 그 과정에서 타블로님의 아버님도 스트레스로 좀 일찍 타계하시고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을 겪으셨고 근데 그 영화 마지막 멘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보여주는 게 아무리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세태 보여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 찌질함 우리가 찌질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랬고요. 더 젊었을 때 그런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의 언어도 아주 맛깔나게 제대로 드러냈어요. 그분들의 젊은 청년들의 대사 들어보면 네 마디밖에 없어요. 으까 으발 은나 은나 거의 그런 걸로 다 끝나요. 대박 놀라면은 거의 대사가 없어요. 그분들은 8명이나 모였는데도 그분들이 연속해서 바라는 대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PC방에 가보시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정말 들을 수 있는데 이 4가지 범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아무리 대범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미나영 문이 열렸을 때 누구도 섣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소심함. 하지만은 익명성이 가려진 그 뒤에서도 얼마만큼 욕을 잘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어떠한 확신을 가질 정도로 무언가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군중들의 심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무언가 터지면 참 그 사람 마음에는 기독교인이고 어쩌면 기독교인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본성은 성악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인간의 어떤 이렇게 군집되었을 때 물론 선한 게 발현될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모이면 나 혼자는 밀어붙일 수 없는 나 혼자 저지를 수 없는 이상한 그 악한 욕구와 욕망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뭔가 한 사람을 정말 파멸로 몰고 가는 마녀 사냥하게 되는 좀 이런 게 우리 안에 참 있지 않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영화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마녀 사냥이에요. 조금만 솔직하게 대중들의 의견하고 반하게 자기 의견은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달려들어서 엄청난 공격을 가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그 공격이 가해지다 보면 두 번째로 강한 게 신상털기가 나오고요. 신상털기. 그분이 얼마만큼 거짓된 삶을 살아왔는 사람들이 편집해서 보여주고 세 번째로 가는 게 PK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거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그 진짜 현피라는 게 많이 벌어지나요? 제가 진짜 잘 몰라서. 남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 같은 거니까요. 가장 PK가 많이 벌어지는 건 게임 시스템 상에서 플레이어가 플레이어를 죽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많이 벌어져요. 보통은 적 캐릭터라고 하죠. 컴퓨터 캐릭터들 적을 쓰러뜨리면 아이템을 얻는데 플레이어랑 서로 죽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을 6개월에서 6년 동안 걸쳐서 만들어진 아이템들을 다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6년치의 인생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IP 추적해서 그놈 찾으러 가는 거죠. 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게 사람들을 더 많이 몰리게 만들 만큼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 반대로 많은 사람한테 큰 상처를 주는 시스템이기도 한 거죠. 정말 SNS라든가 웹상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학생 세대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축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 때가 딱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학창시절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없다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발을 들여놓은 세대가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세대인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도 완벽하게 이 웹세계가 안전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침범하는가를 잘 보여준 영화가 이 영화였다라고 보고요. 정말 지금 자라는 학생들에게는 결코 이 두 세계가 양분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웹의 세계지만 실제하는 세계로 받아들이게 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예전보다 오히려 지금 친구들은 인터넷 예절이라든가 익명성에서 정말 사람을 난도질하는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그래도 조금은 교육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진짜 많아요. 지금. 가면을 네. 씌우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도 가면만 씌워놓으면 미친듯이 춤을 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면 소심해서 춤을 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그 익명성 뒤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파괴성과 본성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좀 예의 발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아날로그 세대의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데미 디지털이죠. 그렇게 거의 솔직히 뭐 옛날에 뭐 깽판을 쳤든 뭐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든 졸업하면 다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그냥 미루어 짐작할 뿐 하지만 정말 그냥 새 삶을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새 삶을 살고 과거를 반성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물론 받아야 할 게 있다면 받아야겠지만 지금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 모든 게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울 수가 없고 정말 영원히 잊혀지면 또 이게 나오고 특히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 영원히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박진영님만 하더라도 그놈의 그 비닐 바지 입은 사진만 지웠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고 이경규님만 하더라도 짜짜로니 그게 평생을 따라다녀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명작 우리의 추억 중의 일부지만 당신 입장에서는 많이 스트레스 받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성눈쌤에게는 10년 후 20년 후에 이게 따라다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게 따라다니죠. 이게 따라다니지 않을까. 맞습니다. 따라다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내려놨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찍으려고 안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심심한 것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거 하면서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말을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김 PD님께서 적절히 커트하고 편집 잘 해주실 거라 믿지만 저는 가장 경계되는 게 아무래도 남자들끼리만 얘기하다 보니까 남성을 조금 위하고 남성 편의적인 이야기를 하게 뭐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랬을 때 그 대사 중에서는 여성분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굉장히 치명적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꼭 여성 게스트를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의 문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영화를 좋아하고 이렇게
저희 대사 없어요. 네네. 많은 분들이 저희 그 대사 갖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질문하셨는데 전 대본이 없죠. 예, 잘 들어보시면 리허설도 없어요. 되게 저희는 우왕좌왕 네. 여러 잡소리와 네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누구나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네. 이번 소셜 포비아를 이야기를 하면서 중반부로 좀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했던 주요 네. 대사를 한번 네.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요 그건 대사. 뭐냐면 예. 에고는 강한데 네. 지탱할 알맹이가 없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하면서 네. 나와요. 굉장히 전곡을 찌르고 핵심을 찌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누구에 대한 평가냐면요. 여기 아까 말한 미나영이라는 네. 친구가 어떻게 용민이랑 이제 지웅이가 막 이렇게 캐다가 미나영이 다니던 대학교에까지 찾아가게 돼요. 네. 근데 그 학교에서 창작하고 비평하는 이런 수업을 하는 국어과 학생인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뭐 국어나 시나리오 이런 걸 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항상 날이 서서 미나영이 남들이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창작물을 부정하죠. 아주 직설적으로 깎고 네. 어떻게 이런 오피셜한 수업 자리에서 저런 쌍스러운 돌려까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돌려까기 없이 정말 직설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분위기를 예. 험악하게 하는 친구였는데 막상 자기의 글을 잘 써오지 않았다. 한 번도 예. 써온 적이 없죠. 네, 써온 적이 없다. 그러다가 우연히 쓴 글을 발견을 해서 네. 교수님이 이렇게 딱 보고 화영이 글이 이거야? 잘 괜찮네? 썼네. 나쁘지 원래 않아. 잘 썼었어요. 네, 나쁘지 않아. 이걸로 오늘은 수업 해볼까? 했는데 바로 그냥 노트를 낚아채고. 낚아채가지고 사라지죠. 사라지죠. 사라진다. 정작 세계에서 평가받거나 그런 거에 그렇죠.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네. 저희들도 그랬죠. 그런 게 누구나 겪는 일이고요. 네.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네. 않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맞서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죠. 맞서야 돼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오프라인에서 자기가 사라지고 숨고 하다가 결국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 미나영이 택한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거였고, 근데 이 또 죽음에 이게 어떤 감독님의 장치였던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목 매달아 죽는 여러 씬이 나올 때 네. 뭐 끈이나 밧줄이나 넥타이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인터넷 랜선이었죠. 랜선에 이렇게 목을 감고 미나영이 죽습니다. 네. 네, 그게 되게 많은 걸 암시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웹 결국은 미나영을 죽음으로 본 거는 어떤 현실 세계가 아니라 네.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상 세계가 랜선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암시를 하신 것 같고 네. 그게 결국은 미나영을 죽음으로 몰았구나. 네. 네. 그리고 또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아까 말씀했던 대배우가 됐죠 이제 네. 류준열. 네. 이 양계 TV의 네. 이제 계정 BJ. 주인 BJ로 나오는데 정말 잘하죠. 네, 까불까불. 저희가 아마 류준열이란 배우를 몰랐다면 네. 그냥 여러분들도 이거 딱 뭐야 저 양아치 네. 뭐야 저거 딱 정말 딱 그 자체였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또 표상하고 있는 게 처음에 본인이 미나영을 죽음으로 몰고 가 8명이라는 거에 몰리게 됐을 때는 비슷한 적극성을 보이고 심각함을 아주 잠깐 보이는데 바로 타겟이 뭐 도더리, 네. 장세민 이렇게 타겟이 바로 자기에게서 옮겨질 때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반성의 의미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또 그냥 방송을 게재하면서 아주 오히려 자신이 스타가 된 듯한 자신이 대단한 걸 발견한 듯한 그 사람한테 예. 진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발송하는 그렇죠. 그 방송에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보느냐 화제성이 그렇죠. 있느냐가 예. 중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관종으로 나오는데 네. 어떤 양심과 네. 그런 것까지 내팽개체전 네. 예, 이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예. 예. 너무 좀 안일했던 것 중에 네. 하나가 양아치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위에 양아치들의 대표적인 그 자켓 아이템이 스카장을 입히고 아, 그 스카지. 예, 그 청바지에다가 네. 잉어 자수라던가 하는 그렇죠. 일본식 네. 그런 청바지 입혔던 게 너무 감독님께서 그 복장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신 거 아닌가 네. 라는 점이 있었고요. 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면은 학생들이 맞아 이 영화를 보면 이러면 안 되겠지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과연 본인도 물론 인터넷 문화 속에서 누군가의 댓글에 발끈할 수도 있잖아요. 자신이 부정당할 것 같으니까 똑같이 날이 서서 공격한다던가 예, 피해까지도 생각한다던가 저주를 내리지 않는다던가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게임이나 네.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아서 이런 거에서 되게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다가 네. 문득 좀 생각을 바꾸게 된 게 저가 중고 거래 사이트나 네. 뭐 이런 데서 네. 평화로운 제가- 곳이군요. 예. 네. 아 근데 이곳에서도 분란과 불란과 또 비매너와 예 그리고 먹튀와 네. 뭐 사기꾼들이 그렇습니다. 난무하는 곳인데 예. 저 다행히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많이 안 만났고 네. 저도 굉장히 매너 거래를 하는 편이라 네. 그 요즘에는 예전과 또 달라져서 어플을 많이 활용하는데 네, 네. 서로 이걸 하고 나면은 네. 별표를 이렇게 네. 또 평점을 먹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후회할 수 좋은 있는가. 판매를 했나 혹은 네. 좋은 그 저거를 했나. 근데 저의 약간 자랑인데 별 5개 만점인데 저희 평균은 현재 별 5개입니다. 와 훌륭하시군요. 저는 양심 판매만 네, 하고 네. 남들보다 아이디어 항상 한번 알려주시죠. 저렴하게 네네. 판매하고
근데 백승기 감독님이 우리가 몇 번 했지만은 오늘도 평화로운이라는 그쵸. 영화를 찍게 된 이유 자체가 어느 날 벽돌이 배송이 왔기 때문에 열받아서 그거라 찍으신 거잖아요. 그러게요. 역시 예술은 부정적 감정에서. 그래서 근데 저도 하려던 말이, 그러니까 저도 가끔 진짜 비매너 막 이상한 애들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사기꾼 만난 적 있고. 저도 모르게 막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쌍욕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절대 욕은 안 해요. 아무리 이성의 끈을 정말 놓치더라도 욕이나 막 야 반말 절대 하지 않고 정말 막 작은 이렇게 조근조근 어떻게든 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 보시는데. 피지컬은 피지컬일 뿐.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싸워본 건 언제였어요? 저 근데 진짜 제가 싸움 안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후 피지컬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김종원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몸으로 싸우셨습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겁이 많아서 먼저 항상 눈을 깔고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널 항상 용서하는. 원래 용서하지 않겠다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겠다 항상.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어서 싸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확 와닿더라고요. 이 중고장터에서도 이 익명성을 등이 업고 이 사기치고 비매너하는 이 나쁜 놈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면 뒤에 숨었다고 했었을 때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것이 나의 부정한 행위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것인가? 비밀로 남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실수하신 점이 있다면 잘 화해하시고 사과하시고 잘 매듭붙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었을 때 불과 5년, 10년 전에 했었던 인터넷상의 비매너 때문에 그게 발목에 잡혀서 큰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기가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들은 아이돌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아이돌 중에서도 누군가가 괴롭혔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10년, 20년 전 이야기가 다시 소급돼서 비판받고 잘리게 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참 특히 이상하게 아이돌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연예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런 경우가 많고, 물론 우리가 어떤 매너와 그다음에 예절과 사랑과 도덕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나중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 내가 나중에 뭔가 매장당하지 않기 위해라는 이런 어떤 속적인 이유도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는 사실 모두 경계가 없어요. 범현실 세계로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그렇게. 그래서 참 오늘 저희가 다룬 이 영화가 약간 주제가 다를 수도 있지만 또 나름 시의적절했던 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사건이 N번방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 익명성에 정말 가면을 쓰고 어떻게 저런 걸,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고위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그렇습니다. 연루되어 이럴 수 있나라는 걸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런 일이 없어져야겠죠. 운동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는 운동으로 풀어야지. 이거를 누군가에게 비방으로 글로써 풀면은 굉장히 불건전하고 서로 상처받는 일이죠. 자, 운동을 더 합시다. 운동을 더 합시다. 결론이 이렇게 되네요. 그게 건강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들이나 사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던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의 경각심과 정말 자각만이 답인 것 같고, 그러나 충분히 엄중하고 좀 무겁게 경고성을 던져주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영화는 조적이라고 하나요? 계속 강압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쳐가는 그런 게 좋은 영화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소셜포비아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배우님보다는 감독님의 역량이 훨씬 더 눈에 띄는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홍석재 감독님에 대해서 한번 짚어가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그 잉투기 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잉투기 때 홍석재 감독님은 잉투기의 부모 오퍼레이터로 한번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주제적으로 그 PK라는 점에서 굉장히 잉투기랑 닮았잖아요. 닮았죠. 소셜 포비아를 하셨고요. 피해 연대기에서 참여를 하셨어요.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하시는 이런 감독님이고, 피해 연대기도 그렇지만 아주 좋은 주제로 던져주시거든요. 이분의 행보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셜 포비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